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이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뭐냐면은 47소 건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습이라는 것은 네 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고, 7소라는 것은, 과학적 7가지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습하고 7소, 사습 7소 건강법에서 사습을 잘 지키면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습관, 네 가지 습관. 좋은 수면, 소식, 운동,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네 가지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7가지 건강 요소들은 과학적으로 그 요소들을 어떤 건강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본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보든 일반적으로 보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건강법을 공부하고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속담을 중요시하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진인사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늘이 돕는다는 것은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는 건 뭐냐면 대천명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대천명의 영역은 결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진인사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인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인사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각자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나서 하늘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기다리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이 이렇게 어떤 갑자기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인간으로서 자기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뭐냐면은 하늘이 돕는다는 부분, 대천명의 그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건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얻어질 것인지를 기다리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7가지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잘 들인다고 하면은 말기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을 극복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고, 저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건강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도에 건강 진단을 받고 2023년에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앞으로 영원히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활을 만약에 이렇게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암, 만약 암이 걸렸다고 해도 암이 없어질 정도의 생활을 가지는데 무슨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건강진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23년에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영원히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뭐를 더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아무런 노력할 게 없는데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서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건강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저의 그 건강 습관을 제가 실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기 스스로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을 배워서 건강한 건강법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건강 진단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은 각자 개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누가 강요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것이 제가 47속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약간 지금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4습 건강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좋은 수면이고 두 번째 소식인데, 자, 저는 우리 7가지 건강 요소들, 과학적 건강 요소들에서도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신경, 혈액순환 7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오로지 음식물 하나라는 거예요. 7가지 건강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물을 섭취해요. 자, 음식물을 섭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많은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을 이 서적을 보고 하면서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양이에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식. 저는 많은 건강 서적을 보면서 배웠는데 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고, 뭐냐면은 과식을 우리 이제 현대인들, 대한민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거기에다가 과식까지 함으로써 비만이 되고, 그래서 비만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이야기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섭취하는 건 필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잉여로 더 섭취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비만이 되는 거고, 비만은 온갖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소식의 건강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음식물 섭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양이다. 양을 먼저 소식으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질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뭐냐면 하루에 2끼 식사를 기본으로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영양이 만약에 익섹스가 잉여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줄여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식사도 하고, 어떤 때는 2끼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2끼 식사를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뭐냐면은 한 끼 식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가, 최근에는 에너지가 좀 넘치는 것 같아서 이걸 반대로 월, 수, 금을 한 끼 식사를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2끼 식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번 변화시켜봤어요. 어쨌든 이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직접 실천하고 건강 실험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택을 해야지, 남이 뭘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고 뭐 건강식품을 먹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면은 그걸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에 맞는 건강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인데, 소식 중에서 저는 그러면서 한 3년을 2000그러니까 뭐냐면 19년 2018년부터니까 2018년부터 2016년 약 지금 그러면 2018년부터 지금이니까 2018, 2019, 2020, 2021, 22, 23 약 5년 이상을 점심 식사에 라면을 먹고 있어요.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건강 서적에서는 인스턴트식품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날 92세인 어떤 할아버지께서 42년간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만 먹었다는 거예요. 42년 동안 라면만 드셨는데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라면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라면을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5년을 지금 라면을 먹어왔는데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왜 인스턴트식품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건강서적들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천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생각만으로 나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거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걸 실천하고 그거를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한번 라면이 건강에 나쁜지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죽으면은 저거 라면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근거를 해서 선택을 했냐면은 42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라면로만 드셨는데도 그분이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다는 것을 보고, 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신 거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 방법을 해본다고 하면 거의 문제는 없겠구나.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건강 실험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저는 지금 건강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가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햄버거를 먹습니다. 인스턴트식품이죠. 인스턴트식품인데 가끔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라면은 저는 매주 먹는데 5년 동안 먹었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거를 떠나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하지 않고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모든 것은 점검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왜 사람들은 라면을 만들고 우동을 만들고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나? 밀을 생산해서 밀을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밀가루를 다시 반죽해서 그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꼭꼭 씹어서 먹어서 죽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밀가루를 만들었으면 밀가루를 먹어야지. 옥수수 가루가 있으면 옥수수 가루를 먹어야지. 왜 그거를 다시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왜 우리가 이로 씹어서 그걸 다시 으깨서 죽같이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씹는 어떤 즐거움을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드는데, 떡갈비도 그렇다고 해요. 뭐냐면 고기를 잘게 부숴가지고 다시 그걸 뭉쳐가지고 떡갈비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떡갈비. 그래서 그걸 씹어서 잘게 부숴서 먹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은 특이한 그것이 있는데, 어떤 동물도 만약에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나 감자가루나 쌀가루나 뭐 고기를 잘게 만드는 그런 동물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무이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먹는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서 질문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밀가루를 직접 물에 익혀서 먹고 옥수수 가루를 익혀서 먹는다고 하면은 훨씬 소화가 잘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그거를 단단하게 뭉쳐서 먹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밀가루 수프와 옥수수 수프를 만들어서 먹었을 때, 제가 뭐냐면 밀가루를 1kg을 5일 동안에 한 컵씩 해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소화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도 해서 만들어서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됩니다. 당연하죠. 뭐냐면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저는 죽하고 스프하고 혼돈을 했는데, 우리나라 죽은 스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죽에는 밥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밥알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죽이라고 하고, 스프는 서양의 스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스프를 만들어서 먹은 거죠. 그렇다면은 죽과 스프는 다른 거예요. 저는 죽과 스프를 같다고 생각했는데 죽과 스프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밀가루를 가지고 스프를 만들었고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그러한 것을 모르겠어요. 제가 좀 특이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어느 날 유튜브를 한번 보는데 어느 산골에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가 없으셔요. 이가 없으시니까 옥수수 가루를 스프를 만들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우리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 할머니는 좋은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단단한 것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프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이가 없으시니까 소화가 바로 죽 상태로 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걸 실천을 해본 거죠. 밀가루 스프를 만들고 옥수수 스프를 만들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러한 삶보다는 항상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따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특이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남들이 좀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특이한 거 맞는 것 같아요. 특이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질문하는 자세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는 자세.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밀가루 스프와 옥수수 스프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한 달가량 생활을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소화가 잘 돼요. 잘 된다면은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라면을 먹어야 되고 왜 칼국수를 먹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밀가루 스프를 그냥 먹고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옥수수 스프를 만들어서 먹었는지, 밀가루 스프는 시중에서 파는 것을 못 봤는데 옥수수 스프는 뭐냐면 양식을 할 때 옥수수 스프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스프를 먹어보긴 했는데 저는 옥수수 스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미국에서 옥수수 가루를 원조가 와가지고
솥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1972년도에 우리가 그 삶이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거를 지금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뭐 그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뭐 썩 맛있다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지만 건강 측면에서 소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옥수수 스프를 먹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밀가루를 사용해서 밀가루 수프를 만들어 볼 재료입니다. 곰표 밀가루 1kg, 이 순창 청정원 재래식 된장 이렇게 해서 그 밀가루를 요 컵으로 한 컵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된장을 한 스푼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간을 맞춰 가지고 한번 스프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아주 어떤 맛이 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끓여 볼 것입니다. 한번 해볼 건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스프가 만들어질까요? 거의 밀가루 한 컵에 해당하는 분량을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나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된장을 약 한 스푼 정도, 왜냐하면 간을 맞춰야 되니까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한 스푼 정도의 된장을 여기다 집어넣고, 왜냐하면 이게 된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소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기 간도 맞추면서 이렇게 된장도 된장이 또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 넣는 거죠. 풀어 넣고 난 다음에 이걸 끓이면은 아마 밀가루 죽이 될 거예요. 스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제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먹어보기는 옥수수 스프는 먹어봤는데 밀가루 스프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밀가루로 스프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시도로서 한번 먼저 밀가루를 가지고 죽을 스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거 다음에는 이제 이걸 먹고 나면은 밀가루를 먹고 나면은 옥수수 가루를 해가지고 옥수수 스프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번 주는 아마 1kg 정도로 밀가루를 일단 한번 먹어보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옥수수 가루로 스프를 만들어서 먹어볼 점심 식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새로운 방법이긴 한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밀가루 반죽해서 일부러 밀가루가 이미 사람들이 이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빵을 만들고 칼국수를 만들고 라면을 만들고 우동을 만들고 해서 먹는 걸 보면은, 아니 그러고 나서 또 그걸 씹어서 소화 잘 시키게끔 다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왜 그걸 물을 섞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수를 볶고 쌀국수를 만들고 감자가루를 가지고 올갱이를 만들고 감자전을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이 사람들이 동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기도 잘게 다진 다음에 떡갈비를 만드는 게 뭉쳐가지고 좀 단단하게 해서 떡갈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씹는 맛이 어떤 그 즐거움이 있다.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그거를 하기 전에 소화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은 가루가 맞는 거거든요. 가루 상태로 먹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밀가루나 이 가루를 다시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다시 씹는지 소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아예 뭐냐면은 밀가루를 그냥 바로 죽을 끓여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지금 그 방법을 한번 시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전에 유튜브에서 장수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그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옥수수 가루를 직접 죽으로 스프로 만들어서 이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 뭐냐면은 노화가 돼가지고 이가 빠져서 씹지 못한다고 하면은 갈아가지고 스프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소화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장수 지역의 그분들이 그 노인분들이 이가 없을 때 스프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한번 그 건강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밀가루도 옥수수 가루도 뭐 가루로 한 것을 직접 스프를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하면은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래서 한번 건강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스프를 끓여봤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묽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스프가 익히고 나니까 밀가루 익히고 나니까 이렇게 진한 상태가 됐고 이 색깔은 보면은 흰색이 아니라 이 된장색으로 됐어요. 된장을 한 스푼을 집어넣었더니 된장 그 색깔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밀가루 스프가 완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 보면은 상당히 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일단은 밀가루를 한 컵을 집어넣고 밀가루 한 컵에 된장 한 스푼 집어넣고 나서 이 스프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 상태로 먹어보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밀가루인데 다음 주에는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옥수수 스프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가면은 옥수수 스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스프는 좀 더 먹기가 좋은 거 아닌가. 밀가루 스프보다는 옥수수 스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상품으로 내놓는 걸 보면은 옥수수 스프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밀가루 스프는 좀 특이한 상황이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제 밀가루 죽, 그러니까 스프를 끓여서 먹었더니, 된장을 한 스푼을 집어넣고 끓이니까, 좀 약간 짠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밀가루 한 컵을 넣고, 된장을 한 스푼 대신에 반 스푼만 집어넣고 한번 이 밀가루 그러니까 스프를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프를 먹는데 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맞추는 방법으로서 재래식 된장을 집어넣었는데 어제는 한 스푼을 집어넣고 오늘은 반절만 집어넣고 이 밀가루 죽을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해봐야지. 그래서 먼저 어떤 걸 하냐면은 밀가루를 한 컵을
집어넣습 한 컵을 만듭니다. 한 컵을 만드는데 한 컵을 만들 때 어제는 이제 그 봉투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이제 컵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컵을 만들고 한 컵을 만든 다음에 이 한 컵을 한 컵이 됐죠? 한 컵이 됐으니 이 한 컵을 붓습니다. 붓고 한 컵을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스푼으로 여기서 된장을 어제는 이 스푼으로 한 스푼을 취했는데 한 스푼 말고 이제 반절만 그러니까 스푼으로 반절 정도 이렇게 약간 적은 양을 퍼서 집어넣습니다. 넣고 이제 저어야죠. 그래서 충분히 젓고 난 다음에 익히는 거죠. 이제 익혀가지고 죽을 만드는 거예요. 스프를 만들어서 밀가루 스프를 만들어 먹어볼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요거를 저은 다음에 충분히 저어서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된장도 풀고 밀가루도 풀고 한 다음에 완전히 푼 다음에 익힐 거예요. 익혀가지고 스프를 만든 다음에 직접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식사를 한번 그 밀가루 스프를 만들어 가지고 식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건강 실험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스프를 먹어봤지만 밀가루 스프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밀가루 스프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독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옥수수 스프는 먹어봤는데 이게 어디 음식점에 가면 옥수수 스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옥수수 스프는 먹어봤는데 밀가루 스프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한 그 건강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걸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되고 생각을 직접 실행에 옮겨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건강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실험,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생각한 것을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건강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 실험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29일 어제 날짜로 스프를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한 스푼은 짠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짠맛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된장의 양을 줄여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간이 이제 달라지겠죠. 아무리 양이 적어지면은 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충분하게 밀가루를 풀어서 하는 거죠. 어제는 조금 덜 풀어진 것 같아요. 밀가루가 덜 풀어진 상태에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아예 처음부터 밀가루를 확실하게 된장과 밀가루를 확실하게 풀어서 뭐냐면은 녹인 상태에서 익힐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좀 나은 스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냐면은 생각을 갖다가 직접 생각으로서 멈추지 말고 생각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 실험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 실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은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가지고 그걸 해보는 거죠.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전기를 꽂아서
전기를 꽂아 가지고 가열하면은 이게 이제 이 가열을 시작하면은 익기 시작하겠죠.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뭐냐면 오늘은 좀 밀가루를 갖다가 잘 풀어서 놓았습니다. 잘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제보다는 상황이 나은 거죠. 어제는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가열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젓기를 할 겁니다. 젓기를 해서 뭐냐면은 잘 익을 수 있게끔 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뭐 5분 내지 10분 사이에서 다 익을 거지만 그 5분에 10분 사이에 계속적으로 저어주는 거죠. 여러분 젓기를 잘 해야 이 죽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 텔레비전 이런 데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든지 하면은 이 도토리 가루를 집어넣은 다음에 물에 넣어가지고 잘 저어줘서 익힙니다. 익히면은 그리고 익힌 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뭐냐면은 그거를 상으로 두면은 끈적끈적한 묵이 만들어지는 거죠. 묵을 만드는 원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 죽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을 때까지는 잘 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밀가루를 이렇게 물에 푹 부어서 익히는 방법. 그 다음에 감자가루를 익혀서 전분을 하는 방법. 밀가루도 어떻게 보면 주성분은 전분이라고 보여요. 밀가루를 익히는 방법. 그 다음에 감자가루를 익히는 방법. 옥수수 가루를 익히는 방법. 그러니까 수프를 만드는 방법들이 다르죠. 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밀가루, 옥수수가루, 전분, 이제 감자가루, 그 다음에 가루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토리가루, 그리고 가루의 종류에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하여튼 호박을 가루를 해서 이렇게 익히면은 우리는 호박죽이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거든. 호박죽. 그 다음에 팥을 익혀가지고, 팥을 으깨가지고, 뭐냐면 거기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알맹이를 만들어서 넣는 팥죽을 이 봉지 팥죽 같은 경우도 있죠. 죽인데 팥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 해서 팥죽이 되는 거죠. 그런 팥죽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의 종류가 어떤 걸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죽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팥죽도 있고 밀가루를 가지고 주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면 밀가루 죽이라고 할 수 있고 팥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었으면 팥죽이라고 할 수 있고 옥수수 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면 옥수수 죽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했으면 도토리 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하게 죽의 종류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가열하면서 익히면은 처음에는 묽은 상태였지만 점차 이게 된 상태, 이 점성이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이게 익으면서 전분가루가 익으면서 이게 좀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물에 풀어서 익히면은 풀이 된다는 거예요. 풀. 그러니까 전분이 익어서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그런 걸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밀가루 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부르든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뭐가 있냐면은 밀가루를 그러니까 물에 풀어서 익힌 거죠. 익히니까 이게 이제 익어가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 상태가 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약간 이 점성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어가면서 그러니까 전분이 익어가면서 점성이 생기는 거죠. 점성이 생기고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익으니까 이 점성이 생기죠. 이 저어주면서 익히는 방법입니다. 안 저어주면은 바닥에 이제 이 밀가루가 가라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해 주려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저어주면서 익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밀가루 죽을 만드는 원리는 뭐냐면 처음에 밀가루를 한 스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된장을 반 스푼을 집어넣은 다음에 충분히 이 물 속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열해서 이런 식으로 익히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그 상태가 되는 요것이 뭐냐면 죽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만드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저어주면은 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만 가열하고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상태가 됐으면 이제 죽이 다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만들긴 다 한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상태가 됐으니까 이만 자, 오늘은 네 번째 밀가루 수프를 만드는 날입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한 컵씩 이 물에 붓고 된장을 반 스푼 정도 집어넣은 다음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스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다 먹고 나면은 여기 지금 구매한 알파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스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것이 그 5kg짜리를 샀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5kg짜리를 샀거든요. 이건 밀가루가 1kg인데 1kg는 약 5번 정도 먹으면 될 것 같고 옥수수는 5kg면 상당히 오랜 기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스프를 밀가루로 만들어 보고 옥수수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건강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번 된장으로 간을 맞춰 가지고 해서 먹을 거예요. 12월 6일 제가 그동안에 11월 29일부터 밀가루를 한 컵을 넣고 이렇게 된장을 한 스푼을 이렇게 넣고 나서 이거 저어서 밀가루 수프를 만들어서 한 5일 동안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소화도 잘 되고 나름대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게 이미 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형태로 수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수분이 좀 많기는 한데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1kg를 5번에 걸쳐서 한 컵씩에서 5건을 먹었더니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12월 6일 오늘 수요일부터는 이 밀가루 수프를 만들어서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수프는 옥수수 수프는 과연 어떨까? 밀가루는 흰색인데 옥수수는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 그래서 옥수수 수프를 옛날부터 1972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루를 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빵을 먹었었는데 3학년 때는 스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스프를 끓여서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 싶었어요. 근데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먹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가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스프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돈을 떠나 가지고 제 어린 시절 1972년 그러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간 그런 50년 전의 일이긴 한데 상당히 저는 그때 옥수수 스프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가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 맛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옥수수 스프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는 도전을 해보는 거죠. 밀가루 스프하고는 좀 다른 맛이 날 텐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옥수수 스프를 만들듯이 밀가루 스프를 만들듯이 옥수수 스프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12월 6일 처음으로
옥수수 수프를 만드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어떤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한 컵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된장을 한 수저, 약하게 한 수저 정도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스프를 만드는 거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를 다 끓인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밀가루 스프하고 다르게 이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맹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요 덩어리는 제가 볼 때 밀가루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밀가루는 잘 퍼지고 이렇게 그 죽이 스프가 잘 만들어졌는데 옥수수 가루로 했더니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어요. 덩어리가 있는 요 모습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덩어리가 있는 요 모습은 보면은 밀가루 이 수제비 만드는 그런 그것이 스프 안에 수제비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좀 색다르게 옥수수 가루를 한 컵을 집어넣고 바로 이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옥수수 가루를 한 컵을 넣고, 자, 여러분, 옥수수를 빈 컵에 질량을 달고 빈 컵에 이 질량을 달아보니까 220g이 나오고 여기 옥수수 가루를 한 컵을 집어넣고 달았더니 약 400g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400g에서 220g을 뺀 180g이 나오는 거죠. 180g이 바로 옥수수 가루 한 컵의 옥수수 가루 질량은 180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옥수수의 한 컵의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180g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80g의 질량은 상당한 질량이 되는 거죠. 라면 한 봉지의 질량이 약 115g에서 130g이니까 라면 하나보다도 많은 질량입니다. 그렇다면은 라면 하나보다도 옥수수 한 컵을 만약에 스프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칼로리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것이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얼마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옥수수 가루가 얼마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밀가루 스프와 옥수수 스프를 만드는 과정을 잘 보셨습니까? 자, 보면은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옥수수 가루가 한 컵이 질량이 제가 그 저울을 가지고 직접 달아보니까 400g에서 220g, 빈 컵의 질량이 220g이니까 그걸 빼면은 180g이 나와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 한 컵의 질량이 180g인 거예요. 보통 라면의 질량이 보니까 125g, 115g, 120g, 130g 이렇게 있는데 50kcal 정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라면 하나가 약 500kcal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영양 에너지 측면에서 그거를 고려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가 130g이니까 180g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 한 컵을 만약에 스프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라면보다도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 2끼 식사를 하고 한 끼 식사만 해도 된다는 그 에너지 측면에서 저는 저의 생활 측면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뭐냐면 식사량을 좀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생활에 따라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결정해야지 남이 얼마를 먹으니까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각자 자기가 쓰는 에너지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맞는 음식물의 섭취 양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그거를 직접 실천해보고 거기에 자기가 에너지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그 습관을 음식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